저는 김민정 로사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임용고사 합격을 했고 그래서 지금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차 교사입니다. 초대를 이렇게 해주셔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되게 부끄럽네요. 한때 제가 장학생이었고 되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좀 뭐랄까 장성해서 이렇게 장성해서 금이환영을 해서 네, 후원자로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진짜 선명히 나거든요. 그때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그때 삼수생이었어요. 대학생이긴 했는데 재수를 해서 이제 모대학 사범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학과가 제가 원하던 학과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윤리학, 교육학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입시가 잘 안 풀려서 역사교육과에 갔었어요. 근데 뭐 같은 사범대니까 만족할 수도 있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어가지고 다시 입시를 준비를 하고 싶은데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하려면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뭐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었었습니다. 삼수생이었으니까 공부하는데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뭐 임용이 아니었죠. 수능이든 뭐 아니면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이든 장기적인 좀 몰입해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이랑 아르바이트나 뭐 과외 이런 거랑 병행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집에서 다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 용돈은 이제 자기가 벌어서 쓰려는 그런 기특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되게 장기전에서는 공부에 몰입해야 하는데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때 일 같은 걸 안 하고 공부를 온전히 할 수 있게 환경이 조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장학금 덕분에. 그래서 제가 원하던 학과에 교육학과로 다시 수능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됐었죠. 사실 공부만 할 수 없었다면 합격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선생님이 잘 되었지만 제가 원하던 과목이 아니었으면 또 임용 공부에도 그렇게 열심히 했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게 그때 장학금을 받았던 덕분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후원의 뜻은 이제 오로지 제 뜻이라기보다는 부모님 의견이 컸거든요. 제가 임용 합격을 되게 빨리 하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좋은 성적으로 운 좋게도 합격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제가 합격을 하고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를 오로지 이제 너가 다 일군 노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감사 인사 드려야 되고 이제 하느님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주변 어른들한테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뾰루퉁했어요, 제가. 아니 감사 내가 강요. 아니 그러니까 강요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루에 막 10시간씩 앉아서 노력해서 일군 성과인데 오히려 나의 노력인데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엄마는 오히려 감사를 하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뾰루퉁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가 뭐 노력을 해서 얻은 거긴 하지만 결국 노력할 수 있었던 환경은 제가 얻은 게 아니라 주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감사해야 된다, 뭐 감사일기를 써라 이러면서 막상 엄마가 그런 말 했을 때는 저는 순간적으로 튕겨낸 말이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건강한 뭐 신체라든지 아니면 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또렷한 정신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감사하게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하나 안 감사한 게 없는 거죠. 그러면 합격한 것도 결국은 온전히 나만의 성과라기보다는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너가 장학금 받았던 거 기억하냐 하시면서 이거를 좀 되돌려 주는 게 어떨까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니라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돈이 아니었으면, 그 장학금이 아니었으면 너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거고 임용 합격이라는 걸로 이어지지도 못했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향해 또 달려나가는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네. 뭐한 말씀 응원 네. 좋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또 보시는 분들이 그냥 도덕 선생님 같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제가 임용 공부를 할 때 항상 앞에 써붙여놨던 문구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얘기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이 가장 크게 바뀌는 순간은 자기 삶의 태도가 바뀔 때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스토아파라는 그런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 이제 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뭐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성별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니면 뭐 내가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고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하지 못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게 사실 있긴 하잖아요. 근데 또 어쩔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태도에 따라 네, 이 부분에서 어찌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정말 많은 걸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도 있어요. 나는 왜 뭐 저렇지 못하지? 이렇게 나는 왜 저런 걸 받지 못했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 어찌할 수 있는 것들을 받은 게 감사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태도를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태도를 바꾸는 거는 뭐 외부에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 혼자만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니까 바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게 좋은 삶의 태도를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또 도덕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